독고탁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신라주조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사회 비상 소집 통보가 떨어진 건 불과 30분 전이었다. 그리고 지금 모두의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장미애, 독고탁의 아내이자 그 누구보다 신라주조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인물. 하지만 동시에 과거 횡령 사건으로 신뢰를 잃었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건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누군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은 숨을 죽였다. 임원들 사이에선 설마 저 여자가? 하는 눈빛이 교차했다. 장미애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동안 신라주조의 회계와 경영 흐름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건 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견 있습니다. 그 순간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전무가 손을 들고 일어났다. 장미애 씨, 당신은 과거의 횡령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신라주조를 대표한다고요? 회의장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장미애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 죄 인정합니다.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고 고개 숙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장미애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대표 자리를 맡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독고세리를 신라주조의 임시 대표이사로 추천합니다. 회의장은 다시 정적에 빠졌다. 세리는 한국대 MBA를 졸업한 유능한 인재이고 신라주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젊고 깨끗하고 앞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무총괄로서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재무 담당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세리는 회계나 전략 이론은 알지 몰라도 회사 경영은 해본 적도 직장 생활조차 해본 적 없는 학생입니다. 이사회가 감정으로 움직여선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사가 나섰다. 하지만 신라주조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선 젊고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해됩니다. 다만 실무는 확실히 보완이 되어야겠죠. 그때 장미애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제가 실무총괄을 맡겠다고 한 겁니다. 세리는 변화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실무만이 아닙니다. 시장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표결은 조심스럽게 진행됐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찬성 3, 반대 3, 기권 1. 결국 과반을 넘기지 못하며 결론은 보류되었고 이사회는 다음 회의까지 결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날 밤 장미애는 조용히 세리의 방문을 열었다. 세리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고 눈가엔 울다 말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세리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세리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간에 무슨 얘기여?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다. 오늘 이사회에서 내가 널 추천했어. 신라주조 임시 대표 자리로. 세리는 짧게 웃었다. 엄마 제정신이야? 나 대학원생이야. 회사 경영? 회의실에 앉아본 적도 없어. 갑자기 날 내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해보자는 거야. 내가 실무는 다 맡고 넌 앞에 서주기만 하면 돼. 엄마가 혼자선 못하겠어서 그래. 부탁이야.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아빠 일로, 엄마 일로. 범수 교수님이랑도 계속 멀어지고. 솔직히 엄마가 원망스러워. 이제 와서 또 날 앞에 내세우겠다고? 너무하잖아. 장미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엄마가 평생 너한테 짐만 지우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번엔 우리가 이 일을 해내면 세리 너도 너 자신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세리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회장 자리에서 아빠를 내쫓은 것도 엄마였지? 이젠 회사까지 나한테 맡기겠다고? 엄마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감당해야 되는 거야? 장미애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나도 너도 감당해야 해.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돼.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회사를 다시 세워? 너만이 할 수 있어, 세리야. 세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너무 생각이 많아. 머리가 아파. 나중에 말해도 될까?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릴게. 며칠 후 신라주조 본사 회의실. 며칠간 고민 끝에 세리는 장미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처음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회장에서 밀려난 현실과 회사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결심이 달라졌다. 어차피 부모가 벌인 일이라면 자식으로서 책임지는 방식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수락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세리는 장미애에게 말했다. 엄마가 진심으로 회사를 다시 세우고 싶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독수리 술도가의 빚을 갚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그게 없으면 난 이 자리에 서지 않아.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술도가를 찾았다. 세리는 이왕 맞닥뜨릴 운명이라면 도망치기보단 받아들이고 버텨보기로 했다. 그런 결심과 함께 그녀가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은 장미애와 함께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와 빚 정산을 하는 일이었다. 세리는 대표직 수락의 조건으로 술도가와의 관계 회복을 가장 먼저 내세웠고 장미애는 이에 동의했다. 그날 밤 장미애와 세리는 술도가 식구들 앞에 섰다. 세리가 장미애의 제안을 수락하면서 내건 첫 번째 조건이었다. 사과 없이 재건은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장미애는 고개를 숙인 채 술도가 식구들 앞에 섰다. 말문을 열기까지 오래 걸렸다. 제가 저지른 일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 봉투는 제 진심이고 죄값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세리는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와 제가 다시 회사를 일으키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이 자리에 먼저 와야 했습니다. 이 사과 없이는 어떤 새 출발도 무의미하니까요. 세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다. 신라주조의 새 임시대표는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책임감 하나만은 확실히 갖고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사실 이 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 신라주조가 벌어들이는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술도가에 돌리려 합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동안만큼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킬게요. 그 말을 들은 광숙과 천수는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세리씨.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처음 회사 맡으면 정신도 없을 텐데 우선은 마음만 받을게요. 천천히 갚아도 돼요. 광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요. 지금은 그저 이렇게 와줘서 고마울 뿐이에요. 천수는 봉투를 들여다보다 고개를 들고 말했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모든 건 잊겠습니다. 광숙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서로 미워하기보다 같이 잘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 같아요. 이사회의 표결은 보류된 상태였지만 내부 임원들과의 비공식 논의 끝에 실무 중심의 준비 작업이 먼저 시작되었고 세리는 신라주조의 임시대표로 비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며칠 뒤 세리는 오범수를 따로 찾아갔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신라주조 대표가 됐어요. 범수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세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일로 회사가 무너질 위기예요. 그래서 엄마랑 함께 다시 세워보려고 해요.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고 너무 버겁지만 피할 수 없더라고요. 범수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대표가 된 거야?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아직 믿기지도 않아. 근데 지금은 무섭고 복잡한 마음보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 범수는 세리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정말 대단해, 세리야.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세리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근데 사실 오늘 찾아온 이유는 조언을 듣고 싶어서예요. 이 회사 내가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렵고 막막해요. 범수는 세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용기면 충분해. 세리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잘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무너뜨린 회사 내가 다시 살릴 거예요. 그리고 꼭 독수리 술도가의 진 빚도 모두 갚을 거예요. 누구보다 떳떳하게. 범수는 그런 세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한국대 MBA 강의를 하며 수많은 경영학 이론과 전략을 말해왔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어떤 교과서보다 단단한 결심을 품고 있었다. 세리야, 경영은 계획과 숫자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야. 회사를 움직이는 건 사람이고 신뢰지. 이미 넌 그 마음으로 시작했잖아. 그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산이야.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범수는 다시 말을 이었다. 힘들 땐 언제든 찾아와. 나 늘 내 편이야. 세리의 첫 출근날 사무실은 정적이었다. 누구도 새 대표의 등장에 박수를 치지 않았다. 몇몇 직원은 모니터 너머로 그녀를 흘끗 바라보다가 곧 시선을 돌렸다. 점심 무렵 세리는 전체 직원들에게 간단한 인사 자리를 제안했다. 저는 독고세리입니다. 신라주조 임시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저 회장의 딸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동료이자 책임자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뒤편에 앉은 마케팅 과장이 작게 코웃음을 쳤다. 세리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그대로 말을 이었다. 저는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 틀릴 수도 있고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대신 누구보다 정직하게 이 회사와 마주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짧은 침묵 뒤 가장 구석에 앉은 설비부서 반장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직원들이 따라 박수를 보탰다. 환호는 아니었지만 거절도 아니었다. 신뢰는 그렇게 한 걸음씩 시작되었다. 며칠 뒤 세리는 신라주조 회의실에 마케팅팀을 불러 모았다. 그녀는 새하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평소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이제 우리 진짜 달라졌다는 걸 보여줄 때예요. 마케팅팀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곧 세리가 내놓은 자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세리는 자신의 외모와 젊음을 무기로 삼았다.
직접 SNS에 출연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하는 짧은 영상부터 공장 내부를 브이로그처럼 찍은 생생한 콘텐츠까지 만들어냈다. 저는 도코세리입니다. 과거의 신라주조는 잊어주세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예쁘고 똑똑한 대표,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 우리도 기회를 주자는 댓글이 이어졌고 신라주조의 SNS 계정은 단 하루 만에 팔로워 수가 수십 배로 뛰었다. 그녀의 정직한 술, 정직한 사람이라는 해시태그는 유행처럼 번졌고 유통 대리점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일부 중소마트에서는 도코세리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따로 코너를 만들기 시작했고 신라주조의 이름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사내 직원들도 바뀌기 시작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회사 계정을 공유했고 공장 내부 청소도 스스로 시작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모든 것이 세리 한 사람의 변화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부 시스템의 재정비로 이어졌다. 세리는 마케팅팀과 함께 SNS로 유입된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했다. 고객센터 개선, 문의 응대 매뉴얼 새 정비, 그리고 제품 포장 리뉴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주도로 진행됐다. 사내 게시판에는 자발적으로 감사 메시지를 남기는 직원들이 생겨났고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현실로 증명하고 있었다. 대표님, 이런 회사 다니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그런 DM이 세리의 인스타그램 메시지함에 메일처럼 도착했다. 신라주조의 브랜드 이미지는 단기간에 반등했고 지방 중소도시에서조차 유통 재계약 요청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독수리 술도가 측에서 정식 협력 계약을 위한 회의 일정을 제안해왔다. 이제 신라주조는 다시 세상을 향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날 세리는 본사 전략기획실을 찾았다. 회의실에는 품질관리부, 생산관리팀, 유통 담당자들까지 전 부서의 핵심 실무자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신라주조로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공동 전략 회의입니다. 세리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저는 지금 신라주조의 최대 장점이자 가장 안타까운 요소는 기술력은 있는데 활용할 곳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독수리 술도가와의 협업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술도가 측은 최근 생산 라인 포화 상태로 수출 물량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라주조는 대형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납품처가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이 될 거예요. 품질팀 팀장이 고개를 들었다. 장광약주 같은 제품은 섬세한 공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서 협업의 방식은 OEM이 아니라 공동 품질 관리 체계예요. 장미애 실장과 제가 직접 책임질 겁니다. 술도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 말에 생산팀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설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 담당자가 손을 들었다. 독수리 술도가라는 이름을 내세우면 유통망이 다시 열릴 겁니다. 해외 바이어들도 그 브랜드를 알고 있으니까요. 회의는 점점 진지해졌고 어느새 실무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협업 실행 계획서를 열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세리는 장미애와 함께 다시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다. 정식 제안서를 들고서였다. 신라주조와 독수리 술도가 함께 가는 길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눈빛을 또렷이하며 광숙과 천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광숙은 아무 말 없이 세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제안서를 집어들었다. 옆에 있던 천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다. 장광약주가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선 생산 인프라가 부족하실 거예요. 신라주조의 생산 라인을 장기 임대 형식으로 제공드릴 수 있습니다. 광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 브랜드를 다른 회사 공장에서 만든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잠시 후 천수가 입을 열었다. 이런 제안 솔직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라주조가 먼저 우리를 찾다니. 세리는 단호하게 답했다. 브랜드는 술도가의 것입니다. 생산만 저희가 맡습니다. 수익 배분은 당연히 술도가가 우선권을 갖도록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신라주조는 현재 자체 브랜드를 회복 중이지만 인프라는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장미애 씨 딸이 맞나 싶을 정도네요. 세리는 고개를 숙였다. 과거가 어땠든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손잡으면 정말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숙은 빙긋 웃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논의해서 회신 드릴게요. 근데 말이야, 세리 씨. 지금 모습 참 멋지네요. 그날 밤 술도가의 회의실엔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천수, 광숙, 흥수, 미순, 강수, 범수까지. 천수가 자료를 테이블에 놓고 말했다.
신라 주조에서 이렇게 정식 제안을 들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강수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난 아직도 신뢰가 안 가. 두꼬탁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다들 알잖아. 미순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세리 씨는 달라요. SNS에서 하는 말들 보면 진심이 느껴져요. 사람들 반응도 좋고요. 흥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 아닌가요? 술도가도 성장하려면 동맹이 필요해요. 범수는 조용히 세리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세리 씨 정말 달라졌어요. 책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광숙이 말을 이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시범 생산부터 시작해봐요. 성과를 보면 판단이 더 쉬울 테니까. 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조건은 명확히 하되 손은 내밀어 봅시다. 며칠 뒤 양측은 공동사업 협약서에 정식 서명했다. 신라주조 독수리 술도가의 첫 공동제품 장광약주 프리미엄 에디션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세리는 공장 직원들과 함께 첫 생산 라인을 돌렸다. 처음 탱크에 원주가 채워지던 순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건 제가 지켜낼게요, 아빠. 대표님, SNS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팔로워 수가 10만을 돌파했답니다. 그 보고는 세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날아들었다. 마케팅 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한 표정이었다. 세리는 눈을 크게 떴다. 지난 한 달간 쏟아부은 노력의 결실이 이토록 빠르게 반응을 보일 줄은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했다. 그녀가 SNS에 직접 얼굴을 드러낸 건 단순한 광고나 홍보를 위한 전략이 아니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세리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정말 바뀌었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죠. 바로 그 순간 광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세리 씨,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세리는 장미애와 함께 다시 독수리 술도가를 찾았다. 회의실 안에는 천수와 광숙이 먼저 와 있었다. 모두가 앉은 자리에서 광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세리 씨, 우리 신라주조와 협업하기로 한 이후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크고요. 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술도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할게요. 사실 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장광약주를 프리미엄 라인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데요. 그 생산을 신라주조에서 맡을 수 있을지 내부 검토 중입니다. 세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제안했던 협업이 실제 사업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게요. 저도 이 회사, 이 브랜드 다시는 무너지게 두고 싶지 않아요. 광숙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믿어볼게요. 그날 밤 세리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정리된 회의 자료를 바라보았다. 가슴 한편이 뻐근했다.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된 건 기쁜 일이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이 그녀의 어깨 위에 놓였다는 뜻이기도 했다. 너무 무거우면 내려놔도 돼요. 조용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범수가 문가에 서 있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를 만큼 조용한 발걸음이었다. 세리는 애써 웃어 보였다. 교수님은 늘 타이밍 좋게 나타나네요. 범수는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다. 요즘 당신 진짜 멋있어요. 조금 무서울 정도로. 세리는 그 말에 작게 웃었다.